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등을 통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거듭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7개국은 전자기기의 정보를 탈취해가는 스파이웨어가 인권 침해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오용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이 최근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13일부터 암호화폐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300만 달러어치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수익 창출 노력에는 외화 탈취 및 세탁을 위한 사이버 활동도 포함된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부각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 민간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엘립틱은 북한 라자루스가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2,300만 달러어치 자금을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 17개국은 18일 상업용 스파이웨어 오용으로 인한 위협과 기술 확산 등에 대한 엄격한 국제 통제의 필요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파이웨어란 사용자의 전자기기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빼가는 행위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 타인의 정보 탈취를 위해 해커 등이 이용하지만 때로는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 아래 정부기관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등 17개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상업용 스파이웨어는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국가 등 전 세계에서 악용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강력하고 침략적인 도구는 반대자를 표적으로 삼아 위협을 가하고 반대 의견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촉진하는 데 너무 자주 이용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권 침해와 남용 또는 자유 억압을 가능하게 하는데 스파이웨어가 악용됐다면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 장비의 수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가 최소 6발 이상이며 이러한 분석 내용을 미한일 3국이 공유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이창현 공보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북한이 1차 동시 발사 후 여러 발을 더 발사해 최소 6발 이상을 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체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18일 발사에서도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초기 식별 시 동시 발사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정정된 부분도 세 나라가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인도의 라주쿠마르 란잔싱 외교부 정무장관과 호주의 팀워치 외교부 장관을 19일 각각 만나 한반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기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싱 정무장관과 와츠 부장관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싱인도 정무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 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한 인도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와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는 지난해 한국 기업의 호주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한 호주 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인태 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대리 운영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돼 중국 회사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 선박이 모두 19척으로 늘었습니다. BOA가 18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중국 회사가 지난 2월 1일부터 금운산 8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회사 주소지란에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 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 성진 쉬핑을 대리한다고 기재돼 대리 운영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BOA가 집계한 중국 회사의 북한 선박 대리 운영 정황은 모두 19척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 선주를 대신해 제3국의 회사가 선박을 대리점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지만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선박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2016년 채택된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18일 발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부터 2월 무역 총액은 3억 1,123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에 2억 4,903만 달러를 수출하고 6,2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해 올해 첫 2달간 무역 총액이 3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1월과 2월의 무역액 3억 2,739만 달러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이지만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2,688만 달러에 비해 약 2.3배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2월만 비교했을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 약 2.9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인 2019년 2월 대중 수출액 1,796만 달러와 비교해도 약 1,000만 달러나 많아져 북한의 대중 수출액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